머나먼 옛날 방앗간을 운영하는 부부가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딸을 사랑으로 키웠고 어느덧 딸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유해 보이는 남성이 찾아와 소녀에게 청혼했고 그를 마음에 들어했던 부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를 볼 때마다 왠지 깨름칙한 느낌을 받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예비신랑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희 약혼자지만 한 번도 제 집에 와보지 않았네요. 이에 소녀가 길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제 집은 어두운 숲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줄 손님을 부를 테니 다음 주 일요일에 방문해주세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바닥에 재를 뿌려놓겠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마땅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소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죠. 어느덧 약속한 일요일이 되었고 소녀는 예비신랑의 집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또다시 어딘지 모를 공포심과 불안감에 휩싸였죠. 직감적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표식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완두콩과 렌틸콩으로 가득 채운 주머니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자 바닥에는 예비신랑이 말했던 대로 재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주변에 콩을 던지며 깊은 숲속으로 점점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걷자 어두운 숲 한가운데 도착했는데요. 그곳에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도 그 근처에서 끊겨 있었죠. 외딴 곳에 자리한 그 집은 뭔가 음침하고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곳이 예비신랑의 집인 것은 분명해 보였죠. 그녀가 문 앞으로 다가가 손을 대자 손쉽게 열렸는데요. 조심스럽게 집 안쪽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안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이어지던 그때 돌아가세요 젊은 신부요. 당신은 지금 살인자의 집에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벽에 걸린 새장 속에 새가 말을 걸고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새는 똑같은 말을 외쳐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자 그곳에는 머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늙은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노파가 뭔가를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말을 걸었죠. 어르신, 저는 제 신랑을 찾고 있어요. 혹시 이 집에 그가 사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말을 들은 노파는 한숨을 푹 쉬며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가, 너는 지금 살인자들의 소굴에 있단다. 곧 결혼할 신부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겠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네 신랑과 그의 친구들은 사람을 잡아먹거든. 그들이 돌아와서 너를 본다면 자르고 삶아서 먹어버릴 거야.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난 노파는 소녀를 구석에 있는 큰 통의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거야. 밤에 그들이 잠들었을 때 함께 탈출하자꾸나. 나도 오랫동안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강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비신랑도 있었는데요. 곧이어 한 여성이 지하실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목 놓아 울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흰색, 붉은색, 노란색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세 잔의 포도주를 다 마신 그녀의 가슴속은 금방이라도 폭발하듯 끓어오르더니 이내 심장이 펑 터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은 여성을 탁자 위에 둔 다음 도끼를 들어서 내리쳤습니다. 그리곤 조각난 몸에 소금을 뿌리고 우적우적 살점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여성의 새끼손가락에 금반지 하나가 반짝이고 있던 것이 보였습니다. 강도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반지는 손가락에 딱 들어맞아 도저히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결국 강도는 도끼를 들어 손가락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잘린 손가락은 튀어올라 통 뒤에 숨어있는 소녀의 무릎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은 촛불을 들고 손가락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숨죽인 채 통 뒤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요. 한참을 찾아도 나오지 않자 한 강도가 물었습니다. 통 뒤에도 찾아봤어? 그 말에 강도들이 통이 있는 구석자리로 이동하려고 하자 노파가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일단 와서 저녁부터 먹어. 그건 아침에 찾아도 되잖아. 손가락이 달아나기라도 하겠어? 마침 배가 고팠던 강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탐색을 멈추었죠. 그들은 자리에 앉아 노파가 차려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사실 노파는 술에 독한 수면약을 타두었고 식사를 마친 강도들은 곧이어 지하실 바닥에 드러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통 뒤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소녀는 때가 되자 구석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바닥에는 강도들이 줄지어 자고 있었기에 그녀가 발을 디딜 공간이 없었는데요. 소녀는 신중을 기하며 조심조심 자고 있는 강도들을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노파와 함께 무사히 강도의 소굴을 빠져나온 데 성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그곳은 깊은 숲속에 위치한 곳이기에 길을 알지 못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바닥에 뿌려져 있던 재는 바람에 날아간 뒤였죠. 하지만 일전에 뿌려둔 완두콩과 렌틸콩에 싹이 솟아나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싹들은 소녀를 위한 이정표가 되었는데요. 하룻밤을 넘겨
집에 도착한 소녀는 부모님에게 그동안 벌어진 일과 예비 신랑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윽고 결혼식 날이 되자 강도 신랑이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자리에서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이에 예비 신랑이 말을 걸자 그제서야 소녀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입을 열었는데요. 자신이 꾼 기이한 꿈이라며 강도의 집에서 경험한 끔찍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죠. 이야기를 들은 강도 신랑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꿈 이야기라고 하며 그를 안심시켰죠. 꿈속에서 본 여성의 새끼손가락에는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빠지지 않았어요. 결국 강도들은 도끼를 들고 그녀의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 손가락은 튀어올라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그 반지 낀 손가락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죠. 소녀는 그때 챙겨두었던 손가락을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은 신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하객들이 곧바로 그를 붙잡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도무리도 같이 법정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범죄가 세상에 낱낱이 알려졌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림 형제가 출간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에 실려있는 강도사위라는 동화입니다. 당시 그림 형제는 여러 가지 민담을 모아서 책을 출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실려있는 민담들은 어린이 동화라는 말과는 달리 이전에 소개한 노간주나무와 같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18세기에 독일에서 태어나 19세기에 왕성히 활동했던 그림 형제. 그 시기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